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금 강의를 맡고 있는 김윤석 강사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부동산 세금 좀 여러분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세금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부동산 세금에 대한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내야 되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동산 세금의 기초 용어 중에 몇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뽑은 주제는 이제 국세라는 용어입니다. 국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국세? 네. 국세에서 국은 나라 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 세금은 크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그럼 국세는 어디다 갖다 내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는 세금은 이거는 시, 군, 구청에다 갖다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리품 팔아서 세무서하고 구청이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위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야 될 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가 구분이 안 되면 엉뚱한 데 가서 세금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그런 세금이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구청에 갖다 내는 건지, 이런 걸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세라는 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국가, 즉 세무서가 부과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정한다 이거예요. 세무서가 결정하는 조세,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제 많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라는 세금 들어보셨나요? 법인세? 법인세는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일반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이제 법인세죠.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현대건설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라는 세금도 세무세에다 내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제 주로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 세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여를 받으면 급여 소득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조그맣게 뭐 자영업을 하신다면 자영업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런 세금이 이제 소득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땅을 갖고 있거나 집을 가지고 있어서 시세가 올라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세 차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상속세,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나요?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나, 그렇죠? 상속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가실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 부모님이 계시고 여기 뭐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좀 말이 어렵죠?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피상속인. 그 다음에 이제 요 물려받는 아들, 딸을 상속인 이렇게 얘기하죠. 상속인. 좀 헷갈리시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렇죠? 자, 부모님이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분이, 재산을 물려받는 이 아들, 딸들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이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갖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요 단어 익숙하시죠? 증여세. 증여세는 이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는 세금이에요. 살아계실 때. 그러면 주시는 분, 부모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살아계신 분을 우리는 증여자라는 말 써줍니다. 증여자. 네, 증여자라는 말 써요. 증여자.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수중자라고 하죠. 아들은 수중자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수중자. 자, 이게 다 한자어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렇죠? 이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면, 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뭐 거꾸로 물려주실 수도 있는데,
도대체 내가 상속세를 내는 건지 지회세를 내는 건지 이런 용어적인 것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대로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죠. 지방세. 지방세는 말씀드렸다와 같이 시군구에다 갖다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대표적으로 주로 이 지방세는 부동산과 연계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먼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을 한다는 것은 뭐 땅이나 건물을 매매로 산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습니다. 이런 걸 말합니다. 이랬을 때는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합니다. 보유. 땅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이걸 보유해요. 그럼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가 있겠습니다. 재산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산세. 그래서 재산세는 7월 달하고 9월 달로 나누어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죠. 이게 재산세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를 낼 때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같이 움직이는 지방교육세를 또 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재산세가 뭐 100만 원이면 지방교육세는 이거 20%인 2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용어 어려운데 그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뭐 지방교육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자원시설 이런 세금들을 왜 이렇게 재산세 고지서에 붙느냐? 혼자 얘네들은 걷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세금 거둘 때 같이 이렇게 붙여서 받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숟가락 얹어서 받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내야 될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세금에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다 갖다 내는 세금도 있다. 일단 이 구분만 할 줄 아셔도 여러분들 발품을 힘들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제일 많은 분이 있죠. 홍길동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홍길동 씨. 홍길동 씨 모르는 분은 아니시죠? 홍길동 씨는 얼마 전에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는 거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오피스텔은 어때요? 주로 이거는 오피스로 쓸 수도 있고 텔로도 쓸 수 있죠. 네, 두 가지가 다 겸용이 되는 이런 물건이에요. 이걸 구매해서 소유, 임대하다가 팔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발생하는 지방세와 국세에는 어떠한 세금의 유형이 있는지요? 자, 일단은 오피스텔을 구매. 뭐 물건을 사는 걸 이제 구매라고 하는데 뭐 이거 구매한다는 표현은 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피스텔을 뭐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는 거니까 그렇죠?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그러면 이 취득세는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다. 그렇죠? 지방세니까 이거는 어디다 내야 되는 거예요? 시라든가 시구청에다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는 이제 매매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수입 인지를 붙이거든요. 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는 각종 인지를 붙여요. 계약서에다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국세입니다. 이거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들 그 문화상품권 아시죠? 그 문화상품권에도 이렇게 인세가 돼 있어요. 100원, 200원. 그게 바로 인지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재산세는 방금 위에서도 시군구청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돼요. 고지서가. 그럼 얘는 7월과 9월로 나누어져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 임대를 놓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그렇죠? 그럼 그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이건 세무서에 가서 납부하는 거죠. 세무서. 네, 요즘 뭐 임대사업들 많이 고려들 하고 있죠. 요즘. 그래서 뭐 상가를 분양받아서 임대를 하시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를 하거나 땅을 임대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데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무서에서 가서 이제 납부를 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막 시세가 막 올라가요.
그럼 시세가 올라가면은 그 올라가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겠죠. 그때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세로서 세무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양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판다, 땅을 판다거나 토지를 판다, 아니면 뭐 아파트를 판다, 뭐 이런 걸 말해요. 그럼 팔게 되면 그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양도세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내용이 어렵진 않죠. 네, 우리가 어쨌든 이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세금을 뭐라고요? 국세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세금을 지방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가 되면 이제 구청에서 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세가 되면은 세무서 가서 주소지나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 가서 내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린 이런 용어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용어, 여러분들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용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반갑습니다.